사형 집행 5분 전, 곧 죽을 사람에게 일본 간수가 다가옵니다. 글씨 한 장만 남겨주십시오. 적국의 사형수에게 글을 부탁한 겁니다. 안중근은 묵묵히 붓을 들었습니다. 그가 써내려간 8글자.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 위해 몸 바치는 건 군인의 본분이다. 이 글을 받아든 일본 간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흘러 그 종이는 대한민국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1922년 12월 여의도에 5만 명이 몰렸습니다. 경성 인구의 6분의 1, 한 청년의 비행을 보기 위해서였죠. 안창남, 조선인 최초로 고국 하늘을 난 남자. 하지만 그는 환호 대신 망명을 택합니다. 중국으로 건너가 독립군을 키우던 어느 날 비행기는 추락했고 그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무릎 위에 앉혀 글을 가르쳤던 손자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12살에 조선의 왕이 되었습니다. 단종입니다. 하지만 숙부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았고 단종은 영월로 유배됩니다. 17살,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은 동강의 물길이었습니다. 시신은 강에 버려졌고 한 충신이 목숨을 걸고 몰래 걷어묻었다고 전해집니다. 교과서엔 잘 안 나오는 이야기, 사육신 6명 중 5은 붓을 든 문관이었습니다. 성삼문, 박팽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그런데 단 한 사람, 유흥부만이 칼을 찬 무관이었죠. 거사 당일 그는 세조를 단칼에 배려했습니다. 하지만 동지들이 때가 아니라며 막았죠. 결국 거사는 실패했고 모진 고문 속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서생들과 이를 도모한 게 잘못이었다. 1868년 서양인들이 조선왕의 할아버지 무덤을 파헤쳤습니다. 독일 상인 오페르트는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노렸죠. 시신을 인질 삼아 통상을 강요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관이 너무 단단해 결국 실패. 이 사건 하나로 대원군의 세국 의지는 돌처럼 굳어졌고 조선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야기. 기원전 525년 페르시아 왕 캄비세스 2세는 이집트를 무너뜨릴 기상천외한 작전을 짭니다. 병사들 방패에 살아있는 고양이를 매단 거죠. 고양이를 신으로 모신 이집트군은 활을 쏠 수도 칼을 휘두를 수도 없었습니다. 심을 죽이느니 차라리 항복. 결국 고양이 한 마리가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습니다. 사형 집행 5분 전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1910년 3월 26일 리순 감옥. 안중근 의사가 마지막으로 남긴 글자는 위국 헌신, 군인 본분. 나라 위의 몸바침은 군인의 본분이다. 그를 받아든 일본인 간수조차 눈물을 흘렸습니다. 31살 청년의 마지막 붓끝, 지금도 보물로 남아 있습니다. 1898년 덕수궁의 황제 커피잔. 한 모금 마신 고종이 그대로 뱉어냅니다. 검은 가루의 정체는 아편, 범인은 러시아 통역관 김옥욕. 칭너파에서 밀려나자 상공을 매수해 독을 탔죠. 함께 마신 순종은 치아가 모두 빠지고 평생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황제의 커피 한 잔이 대한제국의 황혼을 알린 순간이었습니다. 1932년 호주, 정규군이 새한테 졌습니다. 농작물을 망치는 에뮤 2만 마리를 잡으려 군대가 기관총까지 들고 출동했죠. 그런데 에뮤는 시속 50km로 흩어져 도망쳤고 한 달간 사살한 건 고작 수백 마리. 결국 군대는 철수했고 신문 일면엔 이렇게 실렸습니다. 에뮤가 이겼다. 인간이 새에게 항복한 유일한 전쟁이었습니다. 1759년 66세 영조가 15세 소녀와 혼인합니다. 후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노론이 심은 정치적 포석이었죠. 이 어린 왕비 정순왕후는 훗날 사도세자의 죽음에 관여하고 순조가 즉위하자 수렴청정으로 천주교 박해까지 주도합니다. 15신부가 조선을 뒤흔든 권력자가 된 겁니다. 이순신을 가장 미워한 사람은 왜군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조선 장수 원균이었죠. 공을 빼앗겼다 여긴 그는 선조에게 끊임없이 이순신을 모함했고 결국 이순신은 백의종군, 원균이 통제사가 된 칠천량에서 조선 수군은 괴멸합니다. 한 사람의 질투가 나라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조선시대 안경 잘못 썼다가 목이 날아갈 뻔한 신하가 있었습니다. 정조 앞에서 안경을 낀 채 입시한 거죠. 왕보다 높은 자리에 뭘 얻는다 그 자체가 불경죄였습니다. 그런데 반전, 정조 본인은 시력이 나빠 몰래 안경을 썼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신문물 하나가 목숨을 걸 일이었던 시대였습니다. 21살 청년이 주막에서 일본군 중위를 맨손으로 때려눕혔습니다. 1896년 황해도 치아포, 변장한 장교 스치다를 알아본 김구, 명성황후의 원수라며 그를 처단했죠. 체포되어 사형 직전 고종이 직접 전화로 집행을 멈췄습니다. 이것이 백범 인생 첫 의거였습니다. 중세기사한테 칼 휘둘러봤자 소용없습니다.
15세기 풀플레이트 하머는 두께 2mm 강철, 일반 검은 흠집도 못 냈죠. 그래서 등장한 게 송곳 같은 에스토크, 그리고 워해머. 베는 게 아니라 갑옷째 으깨는 무기였습니다. 기사들의 진짜 사이는 압사였죠. 조선시대 최고급 고기, 소고기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꿩고기. 임금 수라상에 오르던 꿩은 오직 사냥으로만 잡을 수 있어 귀했죠. 겨울엔 소고기보다 70%나 비쌌습니다. 닭은 흔한 서민 음식, 꿩은 양반의 사치품. 그래서 생긴 말이 바로 꿩 대신 닭이었습니다. 거북선 위에 깔린 건 철판이 아니라 쇠모지였습니다. 일본 기록엔 쇠로 덮였다고 적혔지만 조선문헌엔 철판 얘기가 없어요. 최근 연구는 지붕에 송곳 같은 쇠못을 촘촘히 박아 적의 도선을 막은 구조로 봅니다. 철갑선은 아니지만 철로 강화된 배, 그래서 둘 다 맞는 셈이죠. 왕이 무릎 꿇고 절한 상대가 9살 꼬마였습니다. 조선의 왕세자에겐 또래 하고가 있었죠. 양반집 자제 중 뽑힌 이 아이는 세자가 그를 틀리면 회초리를 들 권한까지 가졌습니다. 훗날 이 꼬마는 세자의 가장 든든한 신하가 되거나 반대로 무서운 정적이 되었죠. 조선 권력의 시작은 사실 책상 앞이었습니다. 황제가 자기 말을 국무총리로 만들었습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서기 37년 로마 황제 칼리굴라는 에마 인키타투스를 너무 사랑했어요. 대리석 마구간, 상하 여물통까지 지어줬죠. 급기야 이 말을 집정관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신하들을 모욕하려는 광기였다는 해석이 유력해요. 4년 뒤 칼리굴라는 호위대 손에 암살당했고 말의 영광도 그날로 끝났습니다.